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은평구 상공의 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보 은평구 상공의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보성 은평구 상공의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표창장 민원여건과 지방행정서기부 최지혜 위 공무원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민 업무 수행 및 직원 간 원만한 소통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표창장 가족정책과 지방행정서기 송유진. 위 공무원은 1인 가구 특화사업 개발 및 센터 운영에 적극 임하여 1인 가구가 행복한 은평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자원순환과 지방행정서기 박시현. 위 공무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기반 마련으로 폐기물 처리 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이지현. 위 공무원은 투철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우리구 도시 공간환경 건축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은평 규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역촌동 주민센터 지방행정서기 최윤영. 위 공무원은 주민자치와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이어서 구동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합 직접 설립 제도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로 기간을 잡아서 5개 그룹으로 13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와 관련된 설립 제도의 취지와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 방법 위주로 설명이 되고 그 외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 사항 외의 부분도 함께 자문 혹은 컨설팅을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색 6구역, 수색 13구역 그리고 수색 7구역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일정에 맞춰서 입주 예정이고 그에 앞서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품질 점검 실시를 입주 예정자를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색 7구역 이번 2일에는 수색 7구역이 진행되었고 오는 6월 29일 수색 6구역, 6월 30일 수색 13구역에 대하여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 중에는 부실 시공과 하자 여부, 시공 절차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되겠고요. 이후 절차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용 승인을 앞두고 필요한 점검을 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구역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왼편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평가 및 조정과 관련해서 주민 35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해 평가단 주민 배심원 회의를 현재 3차례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공약사업 70개 사업 중에 시행분당서 서북부 연장 조기 착공 등 주민 배심원이 선정한 공약이행 평가 안건 16건과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공약 변경 조정 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약사업 변경 조정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문화체육센터 단독 설치로 변경하는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립 및 증산 복합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디지털 동행플라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산동에서 여천동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주민공동체 활동거점 조성사업, 공원 내 힐링 공간 조성 사업 중에서 한문화가 흐르는 테마 정원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를 반영하고 한글 테마 공원으로 재속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자촌 1구역에서 기자촌 2구역으로 변경하는 안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공약이해 평가단 공약 조정 적정 여부 및 권고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6월 12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소관 부처장들께서는 가급적 3차 회의에 참석하셔서 주요 안건들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편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은 올해 구세입 감소 및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반영해서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재산세 세입 결성분 감조정, 국시비 보조 사업의 매칭구비 확보와 결산 이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의 반환금 등 필수 경비 위주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편성 규모는 약 432억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의 반환금 186억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약 2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6월 30일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7월 3일까지 그 이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올해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필수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6월 8일까지 기한 내 예산을 요구해 주시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 사업 중에 불용 또는 2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감행 요구하셔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 편성 전에 투자 심사, 학술 영역 타당성 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예산에 방역토록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기금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14개 기금 전부에 대해서 효율성, 건전성 관련 9개 지표 성과 분석을 통해서 기금의 운영 효율화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공개 및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구 위에 제출하여 투명한 기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는 자치구 기금 성과 분석은 행정안전부 재정 인센티브 평가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12개 부서에서는 기한 내 기금별 자체 평가 및 해당 기금 운영 심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보고서 작성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은 2023년 제4회 은평구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은평구 사회조사는 2017년 제1회를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어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주민 2,000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환경, 교통문화, 사회참여 등 10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우리 구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주관적 의식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 사회조사는 통계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각종 정책 물론 전국 최초 시행한 아이맘 택시 사업,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 등 시책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에 중요한 통계 조사이니만큼 각 부서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첫 번째, 2023 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례 청취와 ESG 실현을 위한 유네스코 학습도시 은평의 역할과 미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우리 군은 2012년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국제 학습도시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6월 9일 2시부터이며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와 관심 있는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주제는 Don't Eat Our Future, 푸른 지구를 살리는 길 글로벌 학습도시 은평에서 시작합니다입니다. 사전 행사는 진관사에서 진행되고 기조 발언은 온라인으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 데이비드 아추아레아 UIL 전 소장이 발제합니다. 그리고 해외 ESG 사례 발표는 유네스코 GNLC 학습도시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에서 하며 국내 전체 사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재단 통용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례 발표는 구청장님께서 하시며 사례 발표 후 은평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10일은 외빈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현장 탐방으로 은평구 평생학습관과 구산동 도서관 마을 은평 한문화 박물관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해외 4개국의 평생학습 도시에서 6명의 ESG 전문가가 참여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사도 참석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포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은평의 위상을 알리고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입니다. 이달 24일 롯데몰 은평점 앞 광장에서 개최되며 근본 어울림마당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청소년 역사 퀴즈 및 체험 부스 운영과 동아리 공연 등을 합니다. 세 번째 추진 계획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 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월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진전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진간동 소재 보훈회관에서 9개 보훈단체 활동사진 3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는 녹본초등학교 학생 48명과 인솔교사 등 65명이 동작구 소재 현충원을 결학할 예정입니다. 현충원 참배와 전시관 견학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23년 희망2배 청년 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가자 507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희망2배 청년 통장은 489명을 모집하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근로청년으로 본인 소득 255만 원 이하, 부양의자 소득 세전 1억 원 이하, 재산은 9억 원 미만입니다. 꿈나래 통장은 18명을 모집하며 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이며 소득 기조는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모집 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이며 대상자 선정은 10월 13일 발표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 SNS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퇴임식은 서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종교단체에 홍보하고 협업하여 다양한 정책의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6월 19일 불교 청년 담당 성직자를 모시고 청년 정책과 구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기독교 청년 담당 목회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교회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요청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간결한 홍보물 요청에 따라 청년 정책 사용 설명서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 후 목사님과 청년 30여 명이 은평 오랑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일부 청년들이 신청하여 참여 중에 있습니다.
종교단체 설명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 청년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청년들의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말 한 달간 청년에 대한 자유 주제로 제1회 은평 청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상 규모는 총 15점이며 8월 중 심사 발표하고 오는 9월 청년의 날 행사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정책 오픈 테이블 개최입니다. 6월 14일 서울 혁신파크에서 청년 정책을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오픈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이 법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을 마치고 확정 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임대 요인이 파산 및 임차주택이 경매 및 공매로 다소의 피해자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와 임대 요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가 상당한 경우로서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결정 절차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접수받아 피해 사실에 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서울시로 그 결과를 송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피해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그에 대한 지원으로 경공매 유예정지 및 경매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지난 5월 3일부터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 중으로 6월 1일부터는 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피해 임차인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5일 현재 전세 피해 상담 신청은 85건이며 그중 39건은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세 피해 신청은 11건으로 접수된 현재 상황입니다. 전세 피해 신청에 따른 홍보는 우리 구간 내 부동산 중개협회 관련 단체의 알림톡 등을 통한 홍보와 각종 언론 매체 및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전세 피해자의 신청 누락으로 피해보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까지 두 달간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1228개 건축물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인 조사원 5명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멸실, 신증축사항 등의 기본사항을 비롯해 실사용 용도와 건축물의 명칭, 소유권 등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자료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은 총 1073건의 40억 2천만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99.2%인 1035건 39억 8,800만 원을 징수하여 시로부터 14억 1,1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비좁은 보도 공간이나 주변 상가 등의 반대로 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기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50곳의 정류소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기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달 말 착공해서 다음 달까지 설치 완료하고 영조물 배상 보험도 가입하겠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추가적인 설치 수요도 파악해서 보도 요건 등 설치 조건에 맞는 경우 지속적인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오는 6월 24일 토요일 14시부터 롯데몰 은평점 앞에서 개최되는 은평 혼책방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40명에게 자전거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하겠습니다. 향후 개최 예정인 각종 행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 간담회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불광동 폭포동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5월 26일 날 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공동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문 의견으로는 도로 양측의 공원이 단절되니까 녹지 연결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 예정입니다. 6월 달에 주민 연락 공고를 마치고 7월 달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이면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안전 종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6월 9일 내일 모레이면 공사 개찰을 합니다. 개찰이 나고 나면 20일까지 적격 심사를 하고 6월 말이면 공사 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월 달에 하도급업체 선정하고 현장 사무실 차린 다음에 설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8월 초면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수색 검문소 초소입니다. 철거입니다. 2011년도에 서부경찰서 요구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설치했었는데 작년 5월에 초소가 비상주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 주 6월 8일부터 11일 날 모두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별 주민자치회 건강분과 건강지표 설명회입니다. 6월 한 달간 8개 동의 주민자치회 건강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강도시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은평구 건강 현황 분석 자료와 동별 건강지표 현황 등을 공유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건강의제 발굴을 위한 보건소와 연계 자원 등을 안내하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대조동을 비롯한 8개 동의 설명회를 마쳤고 추후 지속적으로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별 건강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입니다. 서울시 마약류 종합 대책에 따라 매주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대상은 385개소입니다. 공무원과 학부모 지킴이 36명이 2인 1조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과 영업장 청결관리, 냉동, 냉장 제품의 적정 보관 사항을 점검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과 보관,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마약류 배포와 유통, 판매, 사용 등을 감시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내 외식업소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기간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입니다. 5층 은평홀에서 대상은 기존 영업자 3,879명입니다. 내용은 식품위생법과 최근 정책 방향, 그리고 식중독의 이해 등입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이며 위생교육과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제, NFC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위생 등급제 등의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련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가련일동 재개발구역 일대 방역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6월 중 2회에 걸쳐 가련 1구역 일원에 방역을 실시하여 장마철 전에 해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시에 환경수사를 병행하여 공가 주변에 쌓여있는 쓰레기, 위험 담당을 파악하는 등 재개발 유지로 인하여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갈곡리 해피칠드런 행사 관련입니다. 2023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갈곡리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공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가련일동 어린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행사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운영 요원 및 안전 요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가련 일동의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만들어 함께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섬유를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암 3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 수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6월 집중 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응암 3동 수방단, 자율방재단, 하천 순찰대 등 50여 명의 대응 인력을 구성하고 침수 취약 가구 사전 점검, 빗물바지 일제 점검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의 마을 행복 나눔 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응암 3동 관내에 위치한 원조 양평 서울 해장국과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2,000명 분을 6월부터 12월까지 독거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선 6월 15일 11시 30분에 원조 양평 서울 해장국에서 저소득 어르신 100여 명을 모시고 따뜻한 전심 식사를 제공하고 응암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접 담근 오이즈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복지 증진과 민간연계 복지 자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목길 주민 자율 청소단과 함께 쓰레기 감량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상점과 점포주 및 주민들로 구성된 응암 3동 자율청소단 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6월 8일 18시 30분에 관내 전통주 거리 주변 상점가를 방문하여 1인 1세대 100g 쓰레기 감량 실천 동참 및 내 집 내 점포 앞 청소하기 등 홍보로 점포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장년 1인 가구 생일 축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플래너가 함께 6월 생일을 맞은 중장년 1인 가구 7가정에 방문해 떡 케이크, 미역국, 이 푸른 새마을금고에서 후원한 국수 세트를 함께 전달하여 대상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 확인 등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이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보고 드린 한 번 더 토닥토닥 따뜻한 상담소 운영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40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았습니다. 그중 25가구는 기존 지원 대상자로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 15가구는 복지 플래너가 지속적인 상담으로 8가구가 신규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었고 4가구는 현재 조사 중이며 3가구는 부적합 판정받아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통장과 통담당 복지 플래너 한라인 운영입니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각 통장에게 통담당 연락처와 위기 징후로 유추되는 사항을 명시한 카드를 배부하여 통장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을 살피다 자발적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위기가정 발굴 시 바로 통담당 플래너에게 연락하여 통담당 플래너의 포괄적인 상담으로 위기 사유 및 상태에 따라 빠르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방문 시 이웃 두드림 사업으로 협약 체결한 우리 집 찬에서 지원하는 반찬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동 일대학 MOU 체결입니다. 신사이동 주민자치회는 6월 29일 10시 구청장님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산하 미래인문학 기반 사회혁신창업 교육연구단 교육연구원과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 연계망 구축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역사문화 콘텐츠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마을 작은음악회 사업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 외부 공연장에서 클래식 기타와 성악의 만남을 주제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일상에 지친 은평구 주민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피로를 푸는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동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활동과 경로당 순회 활동입니다. 지난 3월, 4월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치매 활동가 26명이 진관동 각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작업치료 등으로 어르신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어르신들이 치매 자가검진 체크리스트를 개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치매 진행 지연에는 치매 증상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어르신들이 치매 사후 진단에 한 발 앞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관동 문화역사발자취 그리고 미래유산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진관동 마을 인물 이야기 발굴 및 정리입니다. 청년 활동가 5명이 진관동 마을 문화와 역사, 유적, 인물 등을 발굴하여 진관동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동영상도 제작하여 시설이나 기관 등에 배포하여 진관동을 더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동네 해설사 활동입니다. 우리 동은 문학이 꼽히는 말에 걸맞게 2020년부터 구리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18개 작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문학동네 해설사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5월 문학과 지역을 연계한 해설사 시연을 사찰에 성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학동네와 지역 이야기를 결합하여 재미있게 들어주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보양식 나눔 행사는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목소리들이 다 저음으로 저도 저 스스로도 그러는데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상공에서 오신 두 분 오늘 환영합니다. 네, 이런 경우 처음이죠? 네, 반갑습니다. 이따 차 한잔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정비사업 신속 추진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입주를 예정하는 데가 입주 6구역, 13구역, 7구역이 수색 예정하고 있는데 네. 실상 공동주택 품질 검사할 경우에는 실상 정말 주민들한테는 이제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상황인데 얼마 전에 7구역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품질 검사를 6월 2일 날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철저하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나 6구역, 13구역, 7구역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추경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그렇지만 내년 예산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상 내년 예산 내후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트하게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예산 이번에 이제 편성이라든가 또 특히나 사전 절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각의 우리 그 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각의 과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회조사 하는 건데요. 동별 이제 사회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은평구에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정책 사업으로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각각의 특히나 동에서는 같이 협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민교육과가 이번에 그 국제 포럼을 지금 처음 이제 개최하는 거죠. 시민교육과 어떠세요?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뭐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네, 마지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날 근데 날씨가 좀 좋지 않다고 지금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대책 또 그 주차장 부분이라도 이런 걸 좀 잘 체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에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네, 그 부분은 적체해서 혹시 필요한 것들이 더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희망 청년, 희망 2배 청년 통장과 꿈나래 통장을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적 경제과 보면 지금 청년들 문제를 우리가 가장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교단체 쪽에도 이 부분들이 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연계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난번 자료에도 이 자료 같이 제출해서 냈고요. 이번에 홍보물에도 내용을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과 지금 우리가 지금 전세 피해 때문에 가장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평에서는 전세 피해 상담센터라든가 가장 이제 YTN에서 우리가 그 내용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가 전세 피해 상담센터라든가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지금 업무 협약식도 맺고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요? 지금 이제 그 특별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요. 이제 피해 지원 하는데 지금 11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걸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그게 이제 국토부로 넘겨주는데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네, 상담에는 지금 누구누가 참여하고 상담하는 있죠? 과정에서는 이제 그 상담하는 피해 신청인들의 구청에서 꼭 결정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그런 일들을 알고 본인들이 중개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바라고 또 이게 그 사각지대인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이런 사례들을 좀 알려서 그분들이 그거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 에서 지금 가로변 시내버스 정적 의자 설치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정을 어떻게 지금 했나요? 이번에 선정을 50곳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 네, 승차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 중에서 보도폭이 2m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곳 전수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상 이 부분들은 아마 주민센터에서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좀 협업을 해서 꼭 필요한 곳들 또 그동안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게 문제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저기 미리 주민센터에서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데 그동안 오랫동안 그 방치되어 있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배달음 전문 음식점 실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지금 일회용품 관내 외식업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이나 이럴 때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달 음식점 조사할 때 일회용품에 대한 상황은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번 배달 음식점 실태 조사는 실제로 배달 음식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객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실시를 이제 이미 했는데 앞으로도 이거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된 사업들을 좀 같이 조사를 해서 그 다음 것들이 정책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회용품을 안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회용품은 과연 배달 음식점이 가장 문제잖아. 그럼 배달 음식점의 일회용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실태 조사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관내 외식업소의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일회용품 쓰는 것 이런 거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지원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교육할 때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좀 하셔야 되고 또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일회용품을 계속 쓰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실제로 업소에서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그럴 때 불편한 점이 어떤 것들인지, 일회용품을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들이 사전에 어떤 것들이 불편한 것들인지 미리미리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업하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 위생과하고 또 자원순환과하고 더 협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관동에 굉장히 그 치매 활동, 치매 예방 활동가 네네. 경로당 순회 활동을 하는데요. 네. 양성 교육을 우리가 했었나요? 했었습니다. 예.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 주민들 공모 신청을 받았어요. 네. 그 치매 전문가들 치매 안심센터 강사들도 받고 그래서 26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경로당을 다니면서 직접 경로당을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치매 검사만 하면 또 안 온다 그럴까봐 네. 뭐 음악 치료도 재밌는 음악 독 칼림반가 그런 것도 하고요. 미술 그리기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모델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지금 타 동에서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지금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정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계속 넣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서 얼굴을 보면서 당신들의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특히나 치매 예방 활동하는 것은 타 동에서도 같이 좀 그 모델을 좀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진관동의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감사 청렴 담당관이 지금 감사원 감사가 우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도 지금 아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정기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자료 준비라든가 또 꼭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도 하고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점검을 하시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예. 네. 지금 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화장실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실태 조사를 하면서 꼭 바꿔야 될 것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그 화장실 사업들을 여러 사업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곳에서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점검할 그렇게-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관광과 네, 지금 어린이 국제영화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국제 어린이영화제는 지금 출품작이 약 3,200편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3,200편. 예. 이번에 이제 조직위가 구성되면요, 이제 집행위원회는 지금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조직이 구성되면 같이 해서 영화가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9월 한 17일, 18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한 일주일 동안 해서 아마 지금 북한산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 예. 이제 이게 이제 11회고 이제 9호에서 10회라고 우리가 11회부터 우리 은평에서 지금 하게 되는데요.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집행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평 구민들 중에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해서 한번 특히나 집행이나 이런 데는 한번 모집을 해보시고, 또 봉사, 특히나 그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은평 전반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미리 자원봉사 센터하고도 연계하기도 하고 또 외국어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예,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봉사 체계를 미리 좀 해서 자원봉사 센터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좀 그때 언어나 그 이외에도 영화에 대해서도 좀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우리 누가 관여하시죠? 네, 주민참여협력과에서.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주민자치협력과에서 하고 그런 9월에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같이. 원래 이제 집행위하고 저희가 업무 분장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하고 예, 예. 그리고 지금이 벌써 6월이잖아요. 예, 예. 7월, 8월, 9월인데 예. 지금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지금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미리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좀 협조를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혹시 하시고 싶은 분들, 자원봉사 하고 싶은 분들, 또 언어가 되신 분들 예.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예. 것들도 같이 염두해서 미리 준비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센터부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생활체육과, 네, 생활체육과는 구민체육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 안 쓰기도 한번 실시를 해봤었는데 일회용품 안 쓰기 이 부분도 준비를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6월 12일 날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그때 발대식 개최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큰 축제들이 있고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날짜라든가 이런 거 중복이라든가 그런 거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가 협조해서 특히나 우리 국장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는 국장님들께서 조정을 하셔서 미리미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자 행사에는 우리가 다 올인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행사가 중복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너나들이 센터의 별류 풍경 기획 전시인데 굉장히 이거는 그 미디어 작가 박상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주민들이 좀 많이 알고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SNS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접속자도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도 좀 보내서 그 본인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 와서 보실 수 있게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있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임플란트 생활복지과 김지성 과장님. 네. 지금 그 2분기 노인 틀리 전산 확인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존에 저기 임플란트를 제공해 드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승인 등록 내용 확인을 하고요. 틀리하고 이제 중지나 변경 취소된 부분에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만들잖아요. 지금 뭐였죠? 보청기. 네, 보청기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거를 전산 확인 조사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그동안 틀리려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연계를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 사업 특히나 시술하시는 분들께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중간에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만 조사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어땠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해야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더 다른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했는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과는 지금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물 실태 점검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요즘 지하에 여러 가지 특히나 메트로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지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되지 않게끔 그런 그 복합 건물 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지금 요즘 보니까 담장이 굉장히 허무는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을 가보면 담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뭐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지만 담장 보수 보강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전수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좀 했나요?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아직 전수조사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네. 한번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해년마다 지금 이 담장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위험한 담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되는 곳에서는 당연하게 그 건물주한테 이건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뭐 지금 오늘도 지금 비가 온다 좀 하고 있는데,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이라든가 이게 지금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거 치수과하고 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할 거, 이제 반지하 문제 이거 심각하고, 우리가 뭐 지금도 2018년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줬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그 반지하 문제가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축가하고 치수과하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차수 판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그 치수과로 해가지고 치수과에서 차수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좀 연계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반지하, 특히나 반지하 주택을 이제 우리가 올리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뭐 제도가 지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분들이 좀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건 사전에 좀 예방 조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치수과에서는 지금 불광천 진출입 차단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이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뚫고 들어갔을 때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개폐기가 지금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왜 이거를 우리가 진입하면 안 되는지, 아래 하단과 이제 상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게끔 좀 붙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준비해서 붙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그냥 그 본인이 불광천에만 물이 그 어느 정도 안 차기 때문에 그냥 그 개폐기를 그냥 열고 들어가서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폐기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조금 그쪽에다가 지금 그 본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네. 공원녹지과 지금 고사목에 대해서 지금 곤충 호텔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걱정이 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지금 굉장히 뭐 효과도 좋고 또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언론에 제가 얘기할 때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반기긴 하는데, 실상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이게 뭐 떠내려가거나 이랬을 때 또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그 일단은 그 지지 철근은 일단 그 쓰러지지 않도록 그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나무 자체가 이제 대부분이 아카시입니다. 그래서 아카시가 그 바로 이제 썩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고정 장치를 반드시 하고 그 뭐 태풍이나 또는 장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신사 일동 같은 경우에도 반지하 생활 공간 개선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 해 주셔서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조동의 그 함께 다시 서기 프로젝트이라든가 대추나물 집밥연구소라든가 또 불광이동의 저장강박 우리 그 통합지원 사례 개최하는 것, 저장강박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에서 이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 지금 우리가 일동일대학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대학들을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함께 우리 일동일대학 하는데 애써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금년도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0일 날 제2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근무와 관련해서 부서장님과 동료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근무에는 한 27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많은 수의 직원들이
또 신규 책임 감독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근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사전에 관련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보도록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예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결근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직원들한테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장소가 숭실고등학교, 신도중학교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근무가 진행되니까 배정된 근무 장소와 출근 시간을 엄수하도록 직원들한테 꼭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문화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주민들이 즐길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지만, 올해 특히 이제 책상에 저희가 나와드리긴 했지만 불광천 봉산 편백나무 가이드 숲이라는 책자를 따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께서 관광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 대한 관심 증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상에도 올려놓고 배부하고 있으니까요. 주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세수증대 총력 징수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서 금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공대주택 가격은 13.5%가 감소되고 개별주택 가격은 5.6%가 감소돼서 7월 달에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재산세인데요. 금년도 세입 전망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54억 원이 지금 감세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행정과하고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에서는 특별 징수 대책반을 구성해서 재산압류, 또 출국 금지 등 강제력을 최대한 동원한 총력 징수 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 달에 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대주민 납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세입 수입 발생 부서에서는 세입 수입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안전건설국장입니다. 예,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가 올 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반지하 주택에는 차수판하고 역지변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 올해부터는 이제 대피 가능한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5월달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1,177호가 이제 설치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와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지난주까지 160호가 지금 동의서를 냈습니다. 좀 더 많이 좀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께서 동의서가 좀 빨리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봉산 무장의 숲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장애인들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화장실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화장실을 장애인용으로 해서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무더위 쉼터 운영부터 급식 지원 사업, 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정부 양곡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정부 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인당 매월 10kg을 신청할 수 있고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포당 2,5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주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사전 수거할 때 예전에는 모두 비닐에 넣어갖고서는 일정 중간 지파 정도에 넣었는데 저희가 이제 간선도로 위주로 해갖고 이제는 비닐에 담는 게 아니라 음식물 전용 그 용기에다가 담아놨다가 직상차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 이제 환경 이제 미화 도시 미관상의 부분도 있고 여름 되면 이제 악취 부분도 있어서 변경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범 단계로 시작을 하고 장비가 도입되면은 실제로 골목길 부분도 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골목길 부분이나 그런 거에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만 담당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각 주민센터에서는 좀 무단투기 단속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단투기가 한 3개 동에서만 단속 실적이 있고 올해는 보니까 한 2개 동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원순환과에서는 올 5월까지 보니까 약 2,500건 넘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한 과에서만 하기에는 이 세부적인 사항 또 세세적인 골목길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무단투기는 투기를 단속하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을 계도하는 목적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뭐 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곧 감사원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은평구청 기감 감사인데 이 감사를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닌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좀 성실히 준비를 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이 위법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잘 어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복무관리라든지 또 언행에는 좀 유의하도록 각 부서장님께서 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획예산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도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봤습니다만 향후에 굉장히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중장기적인 세입 증대라든지 또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중기 재정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민간의 자본이라든지 주요 시설 등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BC랑 XR 스튜디오를 국내에 유치하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선 기술이라든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면 저희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구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도 됩니다. 또한 구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걸 너무 터부시하거나 특혜 소지 걱정하지 마시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든지 또 구정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확실하다면 가감히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도 많이 쓰는 테스트베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IT 산업이라든지 좀 앞서가는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테스트베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은평구가 테스트베드의 모범적이고 활성화된 구청이라면은 많은 선진 그런 시설이라든지 자본 그리고 경험들이 유치돼서 또 구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구정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사님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좀 불편하거나 뭐 일이 많이 늘어난다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부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또 달 슈퍼 엘니뇨라 해가지고 굉장히 폭염에 강한 폭염도 오고 또 비도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뭐 시수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는 뭐 풍수에 대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폭염에 따른 또 온열 질환 발생도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개소 정도 무더위 쉼터를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인데 야간에도 혹시 특별한 경우에는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조금 각 동에 1개소 정도는 야간에 폭염 특보가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걸 미리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은평구 상공의 임원님께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보 은평구 상공의 수석 부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리 마련된 이유가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 또 우리 은평구 상공회와 서로 협업과 그런 상생을 위해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또 우리 상공회 차원에서 은평구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고민해서 또 한번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회사의 또 리더로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좋은 경험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보성 은평구 상공회 수석 부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은평구 상공회 김보성 부회장입니다. 예, 먼저 확대 간부 회의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미경 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첫 경험이고 조금 무거운 자리이긴 한데 참 이 국별, 실별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은평 구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시는 은평구 상공회 임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7월 1일자로 퇴직 준비 교육 예정이신 간부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은섭 민원 여건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섭입니다. 앞전에 이제 그 선배님들 나가실 때 내가 이 자리에 과연 앉을 시간이 올까? 그 작년 7월부터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결국 이 자리까지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우리 구청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그동안 자주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대사를 인용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했던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순간이 좋았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 앉은 걸 보면 여러분들 뵙고 인사를 드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은평 한문화박물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록이 무성한 6월에 40여 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는 83년 6월에 소방서에서 시작을 해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91년 9월에 사표를 내고 이제 92년 7월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가련 1동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이제 20여 개 부서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업무 경험을 했고 어느덧 선뜻 30여 년이 지나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여러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님들을 이제 뒤로 하고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또 미련보다는 새로운 희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선배님과 동료 그리고 후배들께 깊은 감사 마음 전하면서 이렇게 웃으며 떠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의 일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또 다른 인생 출발점을 향해 떠나야 할 시간이 되니까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긍정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행복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미련을 버리고 잡고 있던 것을 놓으니까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고 또 새로운 세상도 보이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된 것 같은 설레임도 함께 생깁니다. 그동안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던 많은 분들과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또 서운함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채 여물지 못한 제 탓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국장님과 동료, 후배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마음 드리고 변함없이 은평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원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원입니다. 제가 91년 6월 5일 은평구청에 첫 발령을 받아서 여러 4개 구청과 서울시청을 거쳐서 또 마지막에 은평구청에서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2년을 참 무탈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멋진 선후배 동료 여러분의 참 아낌없는 도움과 배려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든든한 삶과 누구에나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땅 같은 여러분이 있어 직장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도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도 잡초이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산산도 잡초였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므로 우리 모두 타고난 자신만의 아름다운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자기가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발전과 건강,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32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우리 김기자 과장님하고 우리 윤재원 단장님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사실은 저는 오늘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청장님이 오늘 인사 말을 안 부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건 없고요. 평소 그냥 오늘 생각난 대로 그동안 느꼈던 대로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첫 발령지도 이 은평입니다. 은평이고 또 퇴직자도 은평인데요. 제가 은평에 근무한 게 이제 4번째인데요. 실제 근무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기술직입니다만은 거의 행정직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까지 안 잘리고 온 것은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손후배님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근무해 오면서 좀 피부로 느끼고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꼈다고 느꼈던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불광천에 벚꽃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자라서 또 축제도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봉산의 편백숲이라든가 또 봉산의 무장의 숲길도 올해 6월 달이면 이제 정상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지금 크게 자라고 있는 노송도 날이 갈수록 푸르러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름대로 참 유익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고요. 저는 사실 따로 퇴직 준비를 요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왜냐하면 한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덤덤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나가서라도 저는 뭐 영원한 은평면으로서 관심 여러 가지 은평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뭐 귀와 눈을 항상 은평 쪽에 두면서 나름대로 재밌고 또 성실하게 남은 한 30여 년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상공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남석 과장님, 김규자 과장님, 윤재현 단장님, 예동 과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본인들이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시고 이제 이 자리를 또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흘렀죠. 그래서 6월 남은 기간에 상반기를 좀 돌아보고 본인 스스로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좀 점검을 해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적으로는 각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정책들이 상반기 이행 사항을 좀 점검하시고 또 하반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민선 8기의 공약 사업 이행과 관련해서는 또 주민 배심원단의 심의 평가가 세 차례 결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의 조정이나 변경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부서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제는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중대본 운영도 종료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상 회복이 선언이 되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중단과 또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등 연료비 폭등 현상으로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의 삶을 좀 면면히 좀 돌아보고 또 살펴서 도울 것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16개 동의 주요 시설을 비롯한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정책을 펴서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6월 15일까지 지금 정례 기간이죠. 그래서 자료 작성과 질의 답변 준비로 직원들 또 간부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성실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나 각동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일동일대학 협약 및 타 지역과의 지금 우호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동이나 또 과에서 성과를 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 단위나 동 단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이죠. 우리 그 재난 문자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특히 문자 내용의 대피 장소나 정보 등이 없어서 혼란을 좀 가중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비상시 대피 장소나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재난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때도 그날도 아마도 그 주민들이 아예 구청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부 직원 교육에도 좀 우리 힘써 주시고 직원들도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직원들도 철저하게 좀 본인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름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번에 비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서 또 걱정이긴 한데 최근에 기상 이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대처하고
쉽지 않지만 최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 너무 많이 애쓰셨고 또 저도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데요.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